2022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제시카 차스테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2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3탄으로 제시카 차스테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미국의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데 페미니스트 주제가 있는 영화에서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3번 아카데미 상과 2번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골든 글로브상과 2번의 미국 배우 조합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타임지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차스테인은 어릴 때부터 연기에 관심을 키워 1998년 셰익스피어의 줄리엣으로 데뷔했고, 줄리아드 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한 후 텔레비전 프로듀서 존 웰스와 탤런트 홀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성범죄 수사대를 포함한 TV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2004년 안톤 체호프의 연극 체리 과수원과 2006년 오스카 와일드의 비극 살로메에 출연했습니다. 2008년 졸린으로 영화 데뷔를 한 후 2011년 테이크 쉘터와 트리 오브 라이프를 포함한 6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사극 헬프에서 사교계 지망생 역을, 스릴러 영화 제로 다크서티에서 CIA 분석가 역을 맡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은 공상과학 영화인 인터스텔라와 마션, 그리고 공포 영화인 그것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2014년 모스트 바이어런트, 2016년 미스 슬로운, 2017년 몰리스 게임, 2021년 TV 미니시리즈 결혼의 풍경에 출연하며 전기영화인 디 아이즈 오브 타미 페이로 3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차스테인은 영화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작사인 프레클 필름의 설립자이자 축구클럽 엔젤시티 FC의 투자자입니다. 그녀는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패션 경영자인 지안 루카파시 드 프리포슬로와 결혼해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한 영화 디 아이즈 오브 타미 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을 다룬 전기영화로 1970에서 80년대에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를 세웠고, 직접 출연해 텔레비전 전도사로 미국에서 많은 인기와 함께 존경까지 받았다는 타미 페이 베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타미 페이의 눈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차스테인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화화하고 싶어 권리를 획득한 후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970에서 1980년대 보수적 기독교 환경에선 동성애와 에이즈를 언급하는 걸 꺼렸는데, 타미 페이는 앞장서 LGBTQ를 지지하고 캠페인을 참여한 텔레반젤리스트였습니다. LGBT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이고, 텔레반젤리스트란 텔레와 이벤절리스트의 합성어로 방송 복음 전도자를 뜻합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게이 목사이자 에이즈 환자였던 스티브 피에스터와 인터뷰하는 타미 페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서 타미 페이가 은혜로 가득 차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란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차스테인이 설립한 영화 제작사인 프레클 필름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이 영화사는 경영진이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제시카 차스테인과 앤드류 가필드가 제국을 건설하는 2명의 방송인으로 출연하는데, 북미에서 9월 17일 개봉되어 관객들의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감독은 마이클 쇼월터인데, 영화에 대한 평가는 거의 모두 타미 페이를 연기하고 직접 노래도 부르는 제시카 차스테인의 연기에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개척이자 전도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타미 페이와 짐 베커는 1960년 학창 시절에 만나 목회자로 함께 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복음 가수인 타미 페이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노랫말로 자신의 종교관을 퍼뜨리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에서 쇼를 진행하기 위해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 방송인인 팻 로버트슨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방송인의 길을 걸었고, 1974년 짐 베커는 PTL 위성 네트워크를 차려 1987년까지 메인 방송인 더 PTL 클럽을 성공시키는데, PTL은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 경쟁 상대의 음모, 성추문으로 몰락하고 마는데 1992년 전격 이혼을 했고 그 후 타미 페이는 재혼에 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플 매거진에서 공개된 퍼스트룩을 보고 제시카 차스테인인지 바로 몰라봤을 정도로 실제 인물 타미 페이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매번 4시간에 걸쳐 둥근 얼굴 모양으로 보철물을 붙이고 가발을 쓰고 진한 속눈썹이 특징인 강렬한 메이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차스테인은 세례받지 않고 교회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타미 페이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타미 페이가 TV에 나와서 진심을 다해 노래 부르고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전기영화로는 인물과 주제에 대한 깊이감이나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시카 차스테인의 연기와 함께 볼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로튼 토마토에서는 66% 신선도와 함께 팝콘 지수는 88%를 보이고 있고 IMDb 유저 점수는 7.0점, 메타스코어는 55점으로 노란불, 유저 스코어는 6.8점의 녹색불인 상태입니다. 이번엔 차스테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미셸 차스테인은 1977년 3월 2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제리 르네 헤스티와 록 뮤지션 마이클 모나스테리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모두 10대였고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캔자스 출신 채식주의 요리사이고 의붓아버지 마이클 헤스티는 소방관이었습니다. 2명의 자매와 2명의 형제가 있는데 여동생 줄리엣은 수년간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2003년 24세에 자살을 했고 차스테인은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차스테인은 7살 때 할머니가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데려간 후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아마추어 쇼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자신이 예술 감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학우들과 오리건 세익스피어 축제에 참석한 후 세익스피어를 읽기 위해 학교를 빠지곤 했다는데 고등학교 4학년 때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졸업 자격이 없었고 나중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98년 차스테인은 미국 연극예술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줄리아드를 졸업하기 직전 로스앤젤레스의 마지막 학년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서 텔레비전 프로듀서 존 웰스와 탤런트 홀딩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해 구직 오디션을 시작했는데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고딕 연속극 다크 섀도우를 리메이크한 TV 데뷔작에서 캐롤린 스토다드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의학 드라마 ER의 게스트 출연자로 등장해 정신병 여성을 연기했고 몇몇 다른 TV 시리즈의 작은 역할로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차스테인은 2011년에 6편에 출연하는데 그중 몇 편이 성공을 거둬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생명의 나무에서는 브래드 피트의 상대역을 하는데 차스테인은 피트와의 여러 장면을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황금종려상을 수상합니다. 가장 큰 성공은 비올라 데이비스, 옥타비아 스펜서, 엠마 스톤이 공동 주연을 맡은 헬프로 사교계 거물 셀리아 푸트 역을 맡았습니다. 헬프는 박스오피스에서 2억 1600만 달러를 벌어 그때까지 그녀의 가장 성공한 영화인데 미국 배우 조합상 최우수 캐스팅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베프타, 골든글로브, 세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애니메이션 코미디 마다가스카3 이번엔 서커스다에 출연하는데 7억 4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그녀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입니다. 또한 범죄 영화 로우리스 나쁜 영웅들에도 출연하는데 맷 본듀런트의 금주시대 소설 웨티스트 카운티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2012년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스릴러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에 대한 픽션 영화로 그녀는
빈 라덴을 죽이는 것을 도운 CIA 정보 분석가 마야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고문 장면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는데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베프타, 세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차스테인은 앤디 무스키에티가 연출한 공포 영화 마마에서 남자친구의 문제 있는 조카들을 돌보는 뮤지션 역을 맡았는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상과학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본을 봤는데 매튜 맥커너이와 앤 해서웨이가 공동 주연을 맡은 이 유명한 작품은 대부분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되었습니다. 차스테인은 매튜 맥커너이의 성인이 된 딸 역을 맡았는데 평론가들은 차스테인이 조연으로 얼마나 돋보였는지 주목했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로 7억 1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2014년에는 모스트 바이어런트에서 석유회사 사장의 무자비한 아내 역을 맡았는데 그 시대 뉴욕 부자의 화신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5년에 차스테인은 리들리 스콧의 공상과학 영화 마션에서 지휘관 역할을 맡았는데 2년 연속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그녀의 두 번째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정치 스릴러 미스 슬로운에서 로비스트 역을 맡아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여성 경영진이 이끄는 제작사인 프레클 필름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에런 소킨의 감독 데뷔작인 몰리스 게임에서 전직 스키어 몰리 블룸을 연기했는데 이 작품으로 5번째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결혼의 풍경과 태미 페이의 눈으로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고 태미 페이의 눈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세그와 비평가 초이스상을 받았습니다. 차스테인은 연쇄살인범 찰스 컬런의 추격을 다룬 스릴러 영화 더 굿 너스에서 에디 레드메인과 함께 출연하고 전기 미니시리즈 조지 앤 태미에서 컨트리 가수 태미 와이넷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 톰 클랜시의 디비전을 각색한 영화에서 제이크 질러놀의 상대 역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스테인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면서 헐리우드에서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리포터 2015년 12월호에 업계의 성비율 불균형에 관한 에세이를 썼으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2017년 칸 영화제에서 대부분의 영화에서 수동적인 여성 묘사를 한탄했습니다. 2018년에는 할리우드에서 300명의 여성들과 협력하여 여성을 괴롭힘과 차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타임즈업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표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디스 체인지스 에브리싱에 여러 여배우들과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차스테인은 직장에서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옹호자이며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13년 미 육군 참전 용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갓 유어 6 캠페인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여성의 힘을 촉진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체인 We Do It Together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차스테인은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성정체성이 다른 고등학생들의 불안감 극복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그녀의 팔에 사랑을 새겨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빨간 머리와 주근깨로 놀림을 받았던 그녀는 여성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미국 일부 주에서의 낙태 금지에 대응하여 그녀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러 배우들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 차스테인은 LA에 본부를 둔 미국 여자 축구 리그 프랜차이즈에 투자하였고 이후 새로운 팀은 엔젤시티 FC로 명명되었습니다. 차스테인은 감정적으로 힘든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며 강하지만 결점이 있는 여성에 끌리는데 이상적인 페미니스트 역할을 꾸준히 연기한 유일한 미국 여배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는 2012년 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섹시한 채식주의 여배우로 선정되었고 타임즈는 차스테인을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녀는
에스크맨의 가장 매력적인 여성 목록에 포함되었고 2015년에는 글래머 매거진이 그녀를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2015년 스위스 보석 시계 업체 피아제의 글로벌 홍보대사가 됐고 2017년에는 랄프 로렌의 향수 캠페인 우먼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녀는 리드 라이크 어 우먼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이끌었고 여성 출연진과 스태프가 만든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엔 차스테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차스테인은 사생활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며 레드카펫 행사에 파트너와 함께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줍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2011년에는 파티보다는 개 산책이나 우쿨렐레 놀이 같은 가정생활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차스테인은 동물을 사랑해 구조견을 입양했으며 채식주의자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채식주의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고기 대용업체인 비욘드 미트의 투자자입니다. 2000년대에 차스테인은 작가 겸 감독인 레드 벤슨과 오랜 연인 관계였으나 2010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2012년에 그녀는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의 임원인 파시 드 프레포술 가문의 이탈리아 백작인 지안 루카 파시 드 프레포술로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녀는 이탈리아 카르보네라에 있는 프리포술로의 가족 사유지에서 결혼했으며 2018년 대리모를 통해 딸을 낳았고 나중에 둘째 딸도 낳았는데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스테인이 남긴 의미 있는 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생명의 나무가 나온 직후부터 저는 제 진로를 위한 전략에 대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전략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계속 도전하지 않고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저는 배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가끔 실패할 것이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데이트 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우리는 집시처럼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애 생활을 조용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항상 현실주의자라고 말하고 엄마는 아니, 넌 불안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연기에 있어서 할머니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셨어요. 자라면서 유일하게 예술적 유대감을 가졌던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술가나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50년대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발레 슈트를 사주었고 연극에 데리고 가셨으며 저를 줄리아드로 옮겼습니다. 저는 빨간 머리였고 죽은 개가 많이 났는데 저는 짧은 빨간 머리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남들과 다르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학교에 빠지고 공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셰익스피어를 읽곤 했습니다. 게리 올드먼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그녀에 대해 쓴 타임지 기사에 대해 게리 올드먼이 제 이름까지 알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그의 작품을 매우 좋아해 왔는데 팜스프링스의 레드 카펫에서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울음을 터뜨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가 타임지 기사에 쓴 글을 읽으면 할 말을 잃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여배우가 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게리가 쓴 아름답고 친절한 글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게 합니다. 이사벨 위퍼트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항상 매우 대담한 여자 역을 연기합니다. 그녀는 항상 도전하고 다른 나라의 감독들과 일을 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배우와 사귀지 않는다는 규칙을 갖고 있는데 사생활 대신 이를 대중의 관심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리우드 터프남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에 대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첫인상이 좀 무서울 것 같은 남자들과 작업하는 거예요. 샘 워싱턴, 마이클 셰넌, 알 파치노, 숀 펜. 제가 이 남자들을 매우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을 알게 되면 모두 아기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카 차스테인의 출연 영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쉘터, 사만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나이의 아빠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커티스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된 악몽은 평온했던 그의 일상을 뒤흔듭니다.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 악몽은 현실 깊숙이 침투해 커티스를 괴롭히고 그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사만다와 동료들은 그를 외면하게 이릅니다. 그럼에도 커티스는 폭풍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뒷마당의 방공호를 짓기 시작합니다. 코리올라누스, 버질리아. 가이우스 마르티우스 코리올라누스는 기원전 5세기경 로마 전설의 장군으로 로마가 볼스키족의 도시 코리올리를 공략하면서 보여준 그의 용맹 덕분에 지명에서 나온 코리올라누스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정관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적 세력의 모함으로 인해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그는 아우피디우스와 연합해 로마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세우게 됩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미세스 오브라이언. 아버지, 그 시절 당신이 미웠습니다. 중년에 잘 나가는 건축가 잭은 늘 같은 꿈을 꾸며 눈을 뜨는데 그것은 19살 때 죽은 어린 동생에 대한 기억으로 오랜만에 아버지와 통화를 한 잭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미국 텍사스, 오브라이언과 아내는 세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데 언제나 자애로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와 달리 엄격하기만 한 나머지 오브라이언은 아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맞아들인 잭은 권위적인 아버지와 자꾸 부딪히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엔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게 됩니다. 도움, 셀리아 풋.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정원과 가정부가 딸린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게 최고의 삶이라 여기는 친구들과 달리 대학 졸업 후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 신문사에 취직한 스키터는 살림 정보 칼럼의 대피를 맡게 되자 베테랑 가정부 에이빌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정부가 되어 17명의 백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고로 잃은 에이빌린인데 스키터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다 자신과 흑인 가정부들의 인생을 책으로 써보자는 위험한 제안을 받습니다. 때마침 주인 집에 화장실을 썼다는 황당한 이유로 쫓겨난 가정부 미니가 두 여자의 아슬아슬하지만 유쾌한 반란에 합류합니다. 차별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되는 시대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에이빌린과 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제로 다크 서티, 마. 9.11 테러 후 미 정보부는 빈 라덴을 찾기 위해서 매년 거액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타겟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침 정보 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감을 가진 CIA 요원 마야가 작전에 투입되고 그녀는 순수한 열정과 원칙에 따라 작전에 임하지만 매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합니다. 어느 날 진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 유일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거래를 시도해보지만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자폭 테러로 인해 가장 친한 동료마저 잃게 된 마야는 극도의 슬픔에 빠지고 설상가상으로 그녀 역시 테러리스트의 제거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암살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임무가 아닌 집념이 되어버린 사건 앞에서 마야는 이 지독한 추적 과정을 끝낼 결정적 단서와 함께 마지막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마마, 애너벨. 2013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클리프톤 포지의 마을 외가 고래된 숲속 깊은 곳 버려진 오두막에서 두 자매가 발견됩니다. 그들은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모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 이후 행방불명되었던 8살 빅토리아와 6살 릴리로 밝혀집니다. 두 자매의 하나뿐인 가족인 삼촌 루카스와 여자친구 애너벨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조카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오지만 오두막에서 돌아온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는데 인터스텔라, 머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오는데 지난 20세기의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왔고 나사도 해체되었습니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워지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들은 이제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갑니다. 모스트 바이어런트 안나 머렐즈. 범죄율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1년 뉴욕. 젊은 사업가 아벨과 아내이자 사업 파트너 안나는 오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큰 부지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오일 운반 트럭 강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손해가 극심해지고 그들을 2년간 추적하던 검사는 16개의 범법 행위를 근거로 기소합니다. 급기야 부지 잔금 150만 달러, 대출을 약속한 은행마저 이를 취소하는데 남은 시간은 단 3일. 궁지에 몰린 아벨에게 마피아의 딸인 안나가 은밀한 제안을 해옵니다. 더 마션, 멜리사 루이스. 나사 RS-3 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 폭풍을 만나고 팀원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 그를 남기고 떠납니다. 극적으로 생존한 마크 와트니는 남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 노력하고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됩니다. 나사는 총력을 기울여 마크 와트니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RS-3 탐사대 또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미스 슬론, 매들라인 엘리자베스 슬론.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로비스트 슬론은 총기 규제 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모두가 포기한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슬론은 뛰어난 전략으로 한 번도 굴복한 적 없는 거대 권력에 맞서지만 동시에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몰리스 게임, 몰리 블룸. 부상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올림픽 스키 유망주 몰리는 우연한 기회로 지하 포커 세계를 움직이는 하우스에서 일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로열 패밀리부터 스포츠 스타, 거대 기업인들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판돈과 은밀한 거래가 오가던 비밀 하우스에 어느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몰리는 그 틈을 타 포커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플레이어 X와 함께 세계 최대의 포커 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합니다. 점점 커지는 판돈과 시한폭탄과도 같은 플레이어들이 몰려들수록 몰리의 포커하우스는 점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그것 두 번째 이야기, 베벌리 마시. 27년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마을 대리에 다시 그것이 나타나는데 루저 클럽의 친구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것에 맞섰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더 커져만 가는 그것의 공포를 끝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에 나섭니다. 오늘은 2022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제시카 차스테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페넬로페 크루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